귀촌한 지 딱 3년이 지났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더 이상 서울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다. 시댁에서 물려받은 강진 외곽의 땅. 잡초만 무성하던 고추밭을 손질하고 조그맣게 농막을 지었다. 농사라고 해도 그냥 소일거리 삼아 심는 수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혼자 이사 왔다고 웅성거렸다. 사람이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서 어찌 살려고.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안다. 내가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그런데 올해 봄부터 옆밭에 낯선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말없이 와서 땅을 고르고 묵묵히 물을 뿌리고 고추 모종을 심고 퇴비를 뿌렸다.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꼼꼼했다. 누구세요? 용기 내어 말을 걸었던 건 어느 흐린 날 오후였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없이 인사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다. 저기 고개 너머에서 왔어요. 이 밭이 장모님 거였는데 이젠 제 몫이래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말끝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호미질을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혹시 저녁에 국수 드실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지금 이 고추밭에서 그도 나처럼 혼자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내 농막 앞 평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멸치 육수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고 소박하게 삶은 애호박과 고명 몇 점.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과 웃음은 오히려 편했다. 서울 분이세요? 네. 요 앞까지는 경기도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그가 웃는다.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텃밭 옆 사람일 뿐인데 왜 자꾸 생각나지? 다음 날 밭에 나가보니 그가 먼저 나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밭 경계 쪽에 빨간 고추 모종이 한 줄 서 있었다. 그가 말없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어제 국수 맛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물은 제가 줄게요. 그 작은 모종 한 줄이 우리 사이 첫 번째 약속이 되었다. 며칠 사이 우리 밭 사이엔 말없이 생긴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겼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주 지나가 밟은 것처럼 풀이 눌려 있었다. 내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그가 매일 내 고추 한 줄에 물을 주러 다니면서 생긴 길이니까. 아침 물은 찬기가 있으니까 해 좀 나면 주는 게 좋아요. 어느 날 그가 물 뿌리개를 들고 말하더니 내 고추 한 줄에도 조심스레 물을 줬다. 아, 네 그럼 제가 오후에 다시 줄게요. 괜히 내가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고추 저한텐 좀 특별해서요. 그 말이 묘하게 남았다. 고추가 특별하다는 말이 그냥 모종 얘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날 밤 농막 안에서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툭,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누구세요? 손전등을 들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멧돼지였다. 작고 빠른 녀석이었지만 밭 주변을 휘젓고 도망가는 모습이 또렷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밭으로 뛰어갔다. 저 어젯밤에 멧돼지 봤어요. 고추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제가 쳐놨어요. 그는 자기 밭 한쪽을 가리켰다. 거기엔 고추줄 사이에 허름한 허수아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깨가 삐뚤고 모자는 거의 쓰러져가는 모습. 이거 효과 있어요? 글쎄요. 근데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혼자 지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가 혼잣말처럼 덧붙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혼자 지키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 꼭 나한테도 해주는 말 같았다.
며칠 뒤 비가 오는 날이었다. 비닐 모자에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다. 고추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괜히 짠해 보였다. 그런데 옆밭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사람도 허수아비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튿날 그는 다시 밭에 나와 있었다. 어제 안 오셨죠? 네. 읍내 병원 좀 다녀왔어요. 위험이 도져서. 그 말에 괜히 내가 울컥했다. 비 오는데 혼자 괜찮으셨어요? 그가 오히려 내게 물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가 말해버렸다. 좀 허전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빗물이 말라가는 내 모자를 조용히 손끝으로 정리해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텃밭 한가운데 비 온 뒤 마른 흙냄새 속에서 우리 둘 사이에 무언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비 온 다음 날 아침 밭의 고추들은 더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고추가 알이 꽉 찬다고 어르신들이 말하곤 했다. 나는 밭을 돌며 쓰러진 고추대 몇 개를 바로 세우고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그도 늘 그랬듯 7시쯤 나타났다. 그의 모자는 여전히 깊게 눌려 있었고 장갑은 언제나 말끔했다. 우리는 그날도 말없이 함께 고추밭을 돌았다. 저기요. 그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일요일에 시간 좀 있으세요? 나는 괜히 심장이 뛰었다. 왜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읍내 장날이에요. 옆에 새로 생긴 순댓국집, 거기 국물이 꽤 시원하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그날은 고추 말리는 건 미뤄야겠네요. 일요일. 장터는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갓 튀긴 찹쌀 도넛, 장갑 낀 손으로 뒤적이는 고들빼기 단지, 그리고 군데군데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순댓국을 먹었다. 그는 반찬 하나도 허투루 먹지 않았다. 무말랭이 하나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맛있네요 하는 모습이 묘하게 정갈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가 계산을 하려는 걸 내가 막았다. 다음은 제가 낼게요. 그 고추 모종값도 아직 못 갚았거든요.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이 있는 거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다. 하지만 장터에선 모든 게 남는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 갔다가 구수한 소리를 들었다. 어이구, 그 집 고추밭 옆에 새로운 총각이랑 장날에 둘이 붙어 다녔댄다. 장날 순댓국이 원래 그렇게 뜨겁다지. 얼굴이 홍시더라잖아. 나는 얼떨결에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단 하루로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다니.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저녁 밭에 나가도 그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흘째 되는 날 그가 나타났다. 평소와 다르게 수척한 얼굴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미안합니다. 마을 소문 저 때문이죠?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긴 원래 사는 얘기보다 남 얘기를 더 잘하잖아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남 얘기에서 계속되는 걸로 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죠. 어차피 그쪽 고추는 제 물로 크는 중이니까요. 그 웃음에 장날의 순댓국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소문이란 게 그렇다. 정작 당사자보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 둘이 뭘 한다네, 같이 밭을 간다네, 국수 먹었다네. 그 소리에 웃음이 날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외로움을 자극했다. 그날 오후 밭에서 일을 마친 그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저녁에 잠깐 저희 농막으로 오시겠어요? 평소와 다른 낯선 어조였다.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그도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다. 그의 농막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작은 전기포트, 접은 이불, 고추장병 옆에 놓인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창가에 말라가던 들국화 한 송이. 그는 내게 조용히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여기 제 어머니가 쓰시던 커피잔이에요. 어릴 적엔 늘 이 잔에 커피를 마셨어요. 나는 조용히 잔을 받으며 물었다. 어머님 지금도 여기 사세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모든 게 좀 많이 달라졌죠. 그는 장독대 옆 선반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자와 그 옆에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그가 있었다. 이 집 원래는 제 외갓집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여기서 저를 키우셨고요. 서울에서 한참 살다 돌아왔어요. 다 버리고.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말했다. 실은 제 아내가 떠났어요. 딸아이도 함께요. 그 일 겪고 제가 살던 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흘린 말 속에 짙은 어둠이 스며 있었다. 그의 밭처럼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깊게 파인 곳.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많지도 않았고 바람만 쓸쓸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덜 외로웠다. 그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여기 왔구나.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 밭 쪽으로 먼저 걸어갔다. 그가 고추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밭에 우리 고추가 잘 익고 있어요. 내가 말하자 그가 조용히 웃었다. 네. 올해 수확이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든 고추든 비 맞고 바람 불어야 단단해지나 봐요. 내 말에 그가 멈칫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 말 지금 저한테 해주신 거죠? 나는 대답 대신 고추 하나를 똑 따서 그에게 건넸다. 이건 특별한 고추예요. 우리가 같이 키운 첫 열매니까. 그는 그 고추를 소중히 받아 쥐며 고개를 숙였다. 햇빛 아래 우리 둘 그림자가 아주 조금 겹쳐져 있었다. 누구세요? 밭에 나와 물을 주던 나는 놀랐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그의 농막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힐은 흙바닥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 손엔 낯익은 도시의 커피 브랜드 컵이 들려 있었다. 그는 농막에서 나와 그녀를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말했다. 은정아.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은정.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고 그녀는 그를 보며 반가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뭔가 내 자리를 뺏긴 듯한 이상한 기분. 하지만 내가 뺏긴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약속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그는 밭에 나오지 않았다. 농막 쪽에서도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괜히 밭을 이리저리 돌고 삽을 들고 텃밭 가장자리를 정리하다 손가락을 베었다. 살짝 흘러나온 피를 바라보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무슨 생각이었지. 그냥 고추밭 옆 사람이었잖아. 이튿날 아침 그가 조용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눈밑이 살짝 붓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 여자 제 전처예요. 그 한마디에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가 덧붙였다. 딸아이 결혼 얘기 때문에 내려왔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냥 내가 잘 사는지 보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제는 같이 계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내 눈을 피했다. 한잔했어요. 묵은 얘기들. 이젠 정리해야겠다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엉켜버렸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따뜻해지려는 이 타이밍에. 가을볕처럼 서늘하게 감정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며칠이 흘렀고 그녀는 떠났다.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캐리어를 밀며 떠나는 뒷모습을 나는 멀찍이서 봤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다시 밭에서 마주쳤다. 말없이 호미를 들고 말없이 고추를 땄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란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사람은 그쪽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쪽 고추밭은 아직 수확이 덜 됐어요. 지금 포기하면 내 물이 아깝죠. 그 말에 그는 가만히 웃었다. 그러더니 고추 한 줌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럼 내일도 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마을잔치 있어요. 꼭 오세요. 이장은 회관 앞에서 소리를 쳤고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 삶고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다. 오래된 풍물패가 초대받았고 대형 솥에 돼지고기를 삶는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졌다. 나는 매년처럼 감자전 부치기를 맡았다. 양손에 밀가루 반죽과 감자 강판물, 커다란 주걱을 들고 연신 부치다 보니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옆밭 총각은? 어느 아주머니가 묻자 나는 짐짓 모른 척했다. 글쎄요. 오늘은 못 나오셨나 봐요. 그런데 내가 감자전을 뒤집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니 모자도 벗고 셔츠에 청바지를 단정히 입은 그가 막걸리 2병을 들고 서 있었다. 술은 제가 가져왔어요. 손은 젖어도 되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그러더니 어르신 한 분이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둘이 손발 척척이네 이참에 아예 한 살림 차려버려. 순간 감자전 뒤집던 주걱이 내 손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는 황급히 받아내고 나를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나는 들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당신 이런데 너무 잘 어울려요. 문제예요. 그는 막걸리 잔을 4개 하나 따라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어울려 볼까요? 잔치는 무르익었고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 우리 둘도 평상에 나란히 앉아 감자전 몇 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눴다. 서울에서 이런 잔치 본 적 없죠?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바람이 불었다. 그의 팔꿈치가 내 팔에 닿았고 우리는 잠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이장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 사람, 이제 완전히 이장댁 단골로 삼겠어요. 서울서 온 양반 같지 않게 참 사람 냄새 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고추밭 옆 사람인데 이젠 마음 한 칸도 같이 경계 없이 열어버렸네요. 잔치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갔을 땐 해가 눈부셨다. 며칠 전 비바람에 고추잎이 많이 상했는데 햇살 덕분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붉은 고추가 선명했다. 그는 이미 나와 있었다. 고추를 따다가 말리기 좋게 소쿠리에 옮겨 담고 있었고 내 고추밭 한쪽도 이미 그의 손길을 거쳐 정돈돼 있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곤란한데요. 내일도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올 거예요. 잠깐 내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말이 그냥 반 얘기만은 아닌 걸 나는 알았다.
오후에는 함께 고추를 말리러 공동 건조장으로 갔다. 고추를 널고 앉아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부채를 흔들어줬다. 햇살 아래 붉은 고추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은근한 땀이 배어나왔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혹시 다음에 서울 올라갈 일 생기면 같이 가주실래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나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다. 서울이요?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딸아이가 결혼해요. 예식장 계약하고 드레스 고르고 그런 건 제가 못하겠어서 누군가 같이 있어줬으면 해서요. 혼자가 무서운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나 봐요. 나는 말없이 고추를 뒤적였다. 가슴 안쪽이 시큰거렸다. 그의 부탁이 고맙고 또 슬펐다. 그를 돕고 싶은데 나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기분이었다. 우린 서로에게 기댈 만큼 가까워졌지만 가족이란 단어는 아직 어딘가 낯설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밭에도 농막에도 흔적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고추를 따고 말리고 다시 널었다. 서울 다녀오셨어요? 그가 돌아온 건 나흘 뒤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농막 앞에 잠시 앉아있던 그는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다. 딸아이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설 자리는 없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바람이 붉게 익은 고추 사이를 스쳤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여기 이 밭. 그리고 그쪽 옆자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럼 올해 고추 다 말리고 나면 우리 고추장 담가봐요. 같이 담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농약 냄새와 햇살,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묻은 손. 그 손이 지금은 따뜻했다. 가을이 깊어가며 밭의 고추도 거의 다 수확을 끝냈다. 올해는 유난히 수확이 좋았다. 붉게 익은 고추를 말리고 선별하고 마지막 남은 잎들을 걷어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만하면 장 담글 준비 되셨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올해 첫 고추장이니까 같이 담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마을 회관 뒷마당에서 커다란 고추장 항아리에 된장, 엿기름, 메주가루,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 섞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이 맞아갔다. 우리의 호흡처럼. 그런데 그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서울 쪽에서 다시 일 제안이 들어왔어요. 농기구 업체 쪽인데 강의도 하고 농사 컨설팅도 하는 자리랍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하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쿡 하고 찔렸다. 그 일 받아야 할까요? 그가 물었고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지금 내 물로 키운 고추를 남이 따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제가 따가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담가야지. 고추장도 밥상도. 앞으로도. 며칠 뒤 그는 서울로 잠시 올라갔다. 계약서를 보고 일을 정리하고 몇 가지를 놓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지만 한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다시 돌아왔다. 농막 앞에 조용히 서 있던 그가 말했다. 겨울 준비는 같이 해야죠.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아 이끌었다. 장독대 옆에 작은 팻말 하나가 박혀 있었다. 우리 밭. 그 아래엔 이름이 함께 쓰여 있었다. 내 이름과 그의 이름. 나란히. 지금도 고추밭 옆엔 작은 발자국이 계속 이어진다. 밭을 가는 두 개의 발자국. 그 발자국 끝엔 여전히 함께 자라는 무언가가 있다.